부대표. A총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금년 들어서 10번째라고 합니다. 그것도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오늘 미사일을 쐈다는 공식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인 ICBM이라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작 한 것이 NSC 회의,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NSC 회의 소집해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 워딩 하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매번 이것 할 때마다 이렇게 구두선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바로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해서 이 남북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을 한 이 정부가 지금 다시 미사일로 소위 창피스러운 얼굴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의 속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런 남북 대화에 집착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퍼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또 정부 요직에 친북 주사파들을 지금 앉혀서 배치를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김정은이 빼기는 좋아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 또 한미동맹 간의 굳건한 기반, 또 나아가서 우리 극동아시아의 어떤 평화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바쁘신데 갑자기 제가 긴급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당초 3시 반이라고 그러더니 한 10여 분 전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부적격 3종 세트라고 명명한 거기에 가장 1번으로 들어있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혹 다른 장관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2세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의 엄청난 중요성에 비해서 이 체제를 부정하고 또 그동안 사회주의자적 선동적 역할을 해왔던 분이 이 교육부 장관을 맡았을 때 앞으로 이 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개탄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저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여야 원내대표가 사당이 합의를 봐서 그래도 추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회 정상화를 시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런 합의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국회 무시와 또 여야 협치 정신을 소위 앞장서 파괴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여서 청문회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정말 이 청문회 무용론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의 무의미, 이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지목한 신비리 3종 세트의 3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로 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청문회에 임했던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국민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밀어붙인 것은 뭐냐? 지금의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장관 임명이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여론이 높아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협치를 또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과 지지에 함몰되면 거기에서 도취돼서 깨어나질 못하고 그 민심이 언제 돌아줄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비리 3종 세트에서 어저께인가요? 한 언론 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19.1%.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에 8명은 이번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또 어느 언론 기관의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론조사 갖고 우리는 밀어붙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신삼종 세트에 대해서는 무엇을 갖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마다 지금 우리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이분이 정말 그 장관의 그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셔도 그것도 우리 당만이 아니고 다른 야 두 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청문회 여태까지의 그동안 청문회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요번 문재인 정부처럼 이 국회 청문회를 무용화시키는 정부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저께 교문위에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가 그 교문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했는데 그것도 위원장이 의사일정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직권 상정을 해갖고 소위 어느 당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두 당이 있는 데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19대 국회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일정 없이 위원장이 안건 상정해서 방명이 칠 수 있습니까? 엄두도 안 나던 일을 지금 이 밝은 대낮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건지 강력투쟁으로 정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정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야 3당이 같이 공조해 나갈 때 힘이 생긴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정말 야당답게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인지 계속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할 것인지 이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얘기한 얘기 틀리고 오늘 한 얘기 틀리다면 어떻게 그 사람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정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정말 국민의당이 이제 우리랑 같이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해 나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저는 깊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김상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원내대표들 간에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소위 문서만 안 남겼다 뿐이지 그래 구두로 몇 번 다짐을 하고 합의를 봤어도 그 다음에 실제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들어온 순간에는 확인을 최종적으로 못했습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랑은 오늘 아침까지 제가 통화를 통해서 만약에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바른정당도 모든 국회 일정을 진행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아마 지금 언론에도 오늘 아침에 바른정당의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을 저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른정당도 아마 그 지금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의 운영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회의 도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임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운영 방향, 제가 알기로는 또 이 보고서 채택 기간을 좀 변경을 해서 조대엽 후보자 또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G20 다녀온 일요일까지 이 일정을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쯤, 다음 주 월요일쯤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지목한 소위 비리 3종 세트에 해당되는 세 분을 전부 임명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이 시차 간격을 두고 김상곤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지켜온 것은 추경 심사만큼은 저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조직법 지금 진행이 돼서 지금 오늘 안행위는 벌써 오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앞으로의 우리 상임위의 진행 문제, 하다못해 청문회도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는 저희들이 자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유례 없이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의원들이 한 10여일간 준비를 많이 해서 비교적 좀 더 세심하게 또 나름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진행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임명이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이구나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3당이 부적격을 놓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중간에 두세 번씩 중간에 회의를 할 때마다 부적격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이 야3당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 야3당이 의사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기석 간사에게도 누누이 그동안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16명입니다. 그쪽이 다 참석을 하면. 그런데 송기석 간사는 겨우 우리하고 약속 지키려고 참석을 하지 않고 15명이 기습적으로 참여를 해서 채택을 성사시켰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김성곤 후보는 석사 논문 130곳, 박사 논문 80곳, 그리고 일반 학술지에 44곳, 그새 논문이 표절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구한 결과 30년 전의 논문이라 실제로 그때의 관행과 그때의 기준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2008년도에 서울대 윤리진실규정위원회에서 의하면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만은 서울대 윤리진실규정위원회는 부적절한 것이 곧 표절로 그렇게 단어만 쓰지 않을 분들이 동일시하게 이렇게 인식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TV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자기 고집, 자기 자세를 고집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 대한의 질서를,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그러한 사상,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그런 의식, 특히 그는 사회주의를 상상하라는 그런 포스터를 걸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 도전, 그리고 뭐 현실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교육부 총리가 돼서 만약 교육 현장에서 그 생각이 옮겨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 제출에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측근 비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적으로 측근 비리가 있어서 구속이 됐고 업무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두 번의 교육감 선거와 한 번의 그 강원도 도지사 경선에 썼던 자료 일체 단 한 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신대학교의 문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들 확정은 잡아내지 못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혹되는 부분,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그 학교의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막상 청문회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심정을 가졌던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가 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 곳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상당히 그렇게 다 함께 부적절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치기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임명까지 강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상임위원들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의견에 저희들이 투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그 ICBM 북한이 발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내일 9시에 상임위를 열어서 이 ICBM 발사에 따른 국방부 현황 보고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원내수석한테는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급성 때문에 이 상임위는 천상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그 부적절성은 이미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를 비롯한 각종 그 발표석상에서 여러 차례 그 부적합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김학용 의원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그 진실규명을 위해서 애써주신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그 은폐 사건 무마 관련 부분입니다. 1991년에 3월에 대령 승진을 앞두고 진해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새벽에 경찰서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연행된 사실이 있는데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헌병대로 이첩되고 나서 아예 없던 것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때부터 만 4개월이 지나지 않고 승진된 다음이죠. 서울 노량진 경찰서 관할에서 또 동기와 같이 또 음주하다가 새벽에 파출소로 또 연행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동기가 운전한 부분에 관해서 음주운전 방조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조사 경찰관과 지인 관계에 있는 해군 원사를 군 원사를 찾아내서 그 원사를 통해서 이 사건 역시 헌병대로 이첩이 안 되고 아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없어지게 이와 같이 무마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전혀 그 기억이 없다고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그 큰 의혹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계룡대 군납비리 축소 은폐를 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의혹입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참모총장 시절에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의 그 제보에 따라서 군납비리 사건이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 사건이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행정 조치를 받도록 계속 총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중단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군 법무부
이제 법무실이죠. 법무실에서 이것이 수사가 필요하다 정식으로 이런 건의를 했는데 결재를 거부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고 무력화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송영무 후보자는 그 부분에 관한 명쾌한 해명을 못 내놓고 이 의혹이 사실인 걸로 거의 밝혀졌습니다. 또 전역 후에는 후보자가 황제 자문료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율촌이라는 대형 로펌에 월 3천만 원의 봉급을 받으면서 연으로 따지면 한 3억 원이 넘는 돈이죠. 이와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고 또 이어서 LIG 넥스인에서 월 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방산업체를 위한 비공식적이고 또 음성적인 그와 같은 로비스트 활동을 한 부분에 관해서 방송에서 심지어는 인터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평 해전과 관련해서 훈장 받은 부분에 관해서도 군 내부에서는 셀프 훈장이다 이런 비난이 계속되고 있고 또 딸의 취업 특혜 의혹 또 위장 전입 부분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해서도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후보자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은 원내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노희 간사 이미자입니다. 우리 한노희 의원 총 16명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5명인데 1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안 계시고 4명이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국민의당 간사를 찾아가서 공조하자고 그랬습니다. 모든 정보, 제보 이런 거 다 같이 공조해야만 더 청문회를 알차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의당도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래서 간사 설득하고 이상돈 국회의원님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당의 하태경 간사님은 그때 최고위원 선거가 있어서 보좌진들만 좀 합류하라 하고 그 다음에 배덕강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그 보좌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보좌진들도 다 합류하라 해서 야 3당 우선 보좌진들부터 한테 모아서 모든 정보를 같이 갖다 놓고 공유하면서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진들이 굉장히 주말도 나와서 굉장히 힘들게 했고요. 30일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각 3당 의원들이 먼저 모여서 숙지를 하고 역할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29일 날 그렇게 역할을 하고 30일 날 청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실히 3당이 같이 공조해서 들어가니까 힘도 나고 눈빛만 봐도 서로 알고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인원에서도 안 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인사청문회가 활기차게 진행됐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돼 갖고는 셀프 고백하고 나왔죠. 본인들이 먼저. 그러나 그에 대해서 거짓 해명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또 음주운전을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에 있는 그 사립학교 교원들도 공무원이나 준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알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부분. 그다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사회이사 문제입니다. 사회이사는 본인이 극구 해명해서 자기는 사회이사를 몰랐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 것입니다. 몰랐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거고 알았다는 자체는 이미 도덕성이 엄청나게 도덕성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갇혔기 때문에 사람이 그때부터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명확하게 해명을 못했고 분명히
등기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인감 분명히 있었고 주식 2만 5천 주 있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했는데 그럼 반증을 해라. 반증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다운계획서 관련돼 가지고 취득세 탈루,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 산지법 위반, 또 사회이사를 몰랐든 알았든 간에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 겸직한 회사의 임금체불 문제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직원들한테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횡령. 도저히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 관련돼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구제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문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노동 현안에 대해서 가볼로텍과 유성기업이 어느 회사와 연관되어 있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노동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답도 현대자동차가 관련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거기서 문제가 또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3당뿐만 아니고 바른정당도 1월날 부적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부적격으로 가부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정미 의원이 지금 당대표를 출마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유세로 가야 된다고 뜨고, 그래도 우리가 뭐 인원이 좀 한 명이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배덕강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순례 의원님을 사보임을 지난번에도 신청했고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끝내 정세균 의장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청문회를 불채택으로 그냥 정리해서 안건상정 못하도록 하고 그냥 불채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